저번에 저희가 이제 아마존 가입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신 거 또 제가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교차 편집해가지고 올렸는데 그 많은 분들이 또 좋게 보셨지만은 그걸 보시고도 아마존 가입을 실제로 하려고 하니까 많이 어렵더라. 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고 또 내가 아마존이라는 걸 해보려고 하니까 좀 우려되는 부분들, 염려되는 부분들, 좀 미리 알고 싶은 부분들 그런 것들이 그런 거 몰라서 시작을 좀 하기가 겁난다. 예. 뭐 이런 부분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게 너무 공감이 되고 그래서 자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런 부분들을 좀 확실하게 체크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번에 이 영상을 급하게 찍게 됐습니다. 앞으로 이제 영상을 찍고 컨텐츠가 진행되면서 자연스럽게 또 배워질 부분들이 있잖아요. 배워드릴 부분 그런 거는 어차피 앞으로 알게 되시니까 그거 좀 배제하고 여러분들이 아마존 하시기 전에 또 하시면서 꼭 아셔야 될 부분에 대해서 한번 오늘 확실하게 좀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스토어 같은 이런 국내 마켓 경험이 없으신 분들도 과연 아마존을 처음으로 사업을 시작해도 괜찮을지 이런 질문 좀 많이 하셨거든요. 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마존에서 시작해도 충분히 초보 셀러들도 시작할 수 있는 환경이고 스마트 스토어 하시는 분들이 아마존 하시는 게 조금 더 편하실 수는 있어요. 왜냐면 이제 물건을 판매하신 경험이 있으니까. 소싱도 해봤을 거고. 네. 네. 그리고 뭐 재고 관리에 대한 조금 감도 있으실 테고. 그러니까 아마존 셀링이 스마트 스토어 하신 분들이 아마존으로 이렇게 아마존에서도 판매를 시작하시면 조금 더 익숙한 면이 있을 수는 있는데 초보들이 아예 못하는 거는 절대로 아닙니다. 저도 이제 아마존 처음 시작했을 때 전에 물건을 팔아본 적이 없었어요. 아마존으로 처음 셀링 시작을 하셨고 오히려 역으로 한국으로 다시 들어오신 거죠? 네네. 저는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사업을 처음 시작한다 그러면 이제 이분들이 궁금하신 건 그거예요.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을 어쨌든 해보다가 아마존을 하는 게 나을지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냥 나도 아마존부터 시작하는 게 나을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이제 리서치를 하시고 스마트 스토어에서도 잘 팔릴 것 같은 물건이다. 그리고 아마존에서도 잘 팔릴 것 같은 물건이다. 둘 다 이렇게 해당이 되면은 뭐 동시에 시작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굳이 꼭 스마트 스토어나 국내 마켓을 무조건 클리어하고 다음 스텝으로 해야 되는 건 아니다. 네, 그럴 필요는 전혀 없고요. 이제 본인이 편한 방향으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스마트 스토어로 조금 더 판매하는 게 편할 것 같다라고 하시면 스마트 스토어부터 시작하시고요. 근데 한 가지는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아마존에서 시작하고 한국 들어오는 게 훨씬 더 편하긴 할 겁니다. 네. 아 그래요? 네. 제 생각에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예. 빈도리아 같은 경우는 네, 그렇게 우리 아마존에서 성과를 내고 네. 그걸로 이제 국내 마켓에 더 순조롭게 좀 들어오실 수 있었죠. 아마존에서 성과가 있었으니까. 네네. 아마존에서 셀링하는 건 조금 명함과 비슷한 것 같아요. 이제 김미경 대표님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이제 해외에 나가서도 내가 유튜브 구독자가 이만큼이다 라고 그걸 보여주니까 거기서 이제 그거에 대한 대우를 받는다고. 네네네. 그래서 한국에서도 이제 물건을 팔 때 제가 이제 그 좀 큰 대형 백화점, 대형 리테일 스토어 같은 데 들어가기 좀 쉬웠던 게 제가 아마존에서 판매한 기록이 있으니까. 네. 그래서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는 거네요. 꼭 국내를 익숙하게 하고 해외로 간다기보다 오히려 해서 시작해서 거기 성과를 바탕으로 국내에 대접받으면서 또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네. 네. 아마존은 플랫폼일 뿐이에요. 네. 이제 내가 물건을 팔 줄 알고 사업을 잘 꾸릴 줄 알면은 아마존에서도 잘할 수밖에 없겠죠. 어디 가서도 네. 마찬가지죠. 네. 네. 이게 이제 어디서 나오는 의구심이냐면은 사실은 그 영어를 잘해야 되냐에 대해서 시작한 의문이에요. 왜냐면은 한국에서 파는 거는 내가 다소 자신감이 부족하더라도 어쨌든 뭐 한국말로 해결이 되니까 이제 그래도 해볼 수 있겠지라는 생각을 하는 건데 아마존은 어쨌든 이게 이제 국제적인 특히 이제 영어로 하는 플랫폼이다 보니까 내가 영어 실력도 부족하고 잘 못하는데 그리고 판매 경험도 부족한데 이걸 내가 가능하냐 이제 이 영어에 대한 두려움이거든요 사실은. 네. 영어 못해도 할 수 있어요? 그때 제가 처음 물어봤을 때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저는 100%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오히려 아마존 셀링을 하면서 영어 실력이 좀 줄었어요. 아 그래요? 왜냐면 이제 회사 사람들도 다 한국 사람이고 그러니까 영어를 할 찬스가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찬스가 부족하죠. 뭐 제품 상세 페이지 같은 거 쓸 때는 당연히 영어로 써야겠죠. 근데 제품 상세 페이지를 매일 쓰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한번 잘 쓰고 조금 수정하고 그렇게는 해야 될 텐데 커스터머 컴플레인 같은 거 이제 항의 그런 이메일 같은 걸 받을 때 대부분 아마존이 일단 핸들링을 하고요.
그리고 셀러한테 직접적으로 이렇게 메시지가 오면은 대부분 이유는 나중에 비슷비슷해져요. 뭐 이런 제품에 이런 문제가 있다, 뭐뭐뭐 했는데 제품이 이렇게 됐다, 이런 공통적인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저는 그렇게 했거든요. 템플릿을 여러 개를 만들었어요. 네네네, 맞아요. 네. 질문이 어느 정도 수렴이 되어 가잖아요. 뭐 네. 이상한 질문이 사실 별로 없어요. 네. 뻔하더라고요, 해보니까. 네, 물건을 네. 판매해 보니까. 네. 뭐 이 부품이 부러졌다, 여기가 이렇게 됐다, 아니면 뭐 하다가 이렇게 됐다, 언제 주문했는데 아직 안 왔다, 뭐 이런 대부분 이런 질문일 거 아니에요. 이메일 템플릿만 몇 개 만드시고 그것만 계속 카피 페이스트 하시면 돼요. 저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템플릿 만드는 법도 가르쳐 주신다고 첫 화 때 말씀을 하셨고, 그렇죠? 네네네. 말씀하시는 게 이제 어차피 우리가 뭐 직접 이렇게 고객을 응대할 일이 많지 않고, 왜냐면 아마존에서 응대를 해준다면서요. 그 풀필먼트로 하게 되면은. 네. 네, 거기서 이제 CS도 어느 정도 커버해주는 게 있고, 만약에 직접 하더라도 막 너무 그렇게 다양한 사항에 대해서 내가 영어를 막 원어민처럼 할 필요는 사실 없는 거니까. 네, 매일 할 필요도 없고요. 네. 당연히 이제 영어를 아예 못해도 할 수 있어요라고 하면은 살짝 조금 힘든 부분이 당연히 그렇겠죠. 영어를 아예 못하면. 근데 이제 영어를 매일 해야 되냐? 뭐 영어 막 중급자가 되어야 되냐? 절대로 아니에요. 그거는 아마존 사업의 제일 좋은 점은 모든 게 다 자동화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어 부분도 자동화 시키면 됩니다. 근데 저도 영어에 대해서 별로 걱정 안 하는 게, 일단 우리가 전화로 막 원어민이랑 통화할 일도 별로 없을 테고, 거의 없을 테고. 절대로 없죠. 네. 그리고 네. 대부분은 문서로 글로써 영어를 써야 될 텐데, 요새는 네. 번역기 같은 게 원체 또 잘 돼 있기도 하고. 네.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커버할 수 있고, 저도 중국에서 해외 소싱할 때 네. 중국 그 업체한테 이제 뭐 질문할 때 있잖아요. 다 그 팝하고 중국어 네. 그 번역기 가지고 번역해서 채팅해 넣고 답변한 거 다시 번역기 넣고 네. 해서 대화하는데 대화가 굉장히 원활하게 잘 되더라고요. 네, 저도 팝하고 보고 조금 놀랐어요. 원래 번역기 같은 거좀 네, 기계적으로 되잖아요. 근데 팝하고는 꽤 괜찮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쪽에서도 전혀 못 알아듣지 않고 잘 알아듣더라고요. 번역기 사용해도. 그래서 저도 그거에 대해서 겁이 안 나고, 또 그런 것 같아요. 영어를 못 하는데도 아마존을 할 수 있을까요에 대해서 이렇게 걱정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영어를 잘할 자신이 없고 영어에 대해서 배우고 싶지 않다라는 그런 또 그 마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감히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영어권에서 뭔가를 판다면 영어를 최소한 기본은 하면 좋잖아요. 네. 그럼 내가 지금 영어를 당장 못해도 좀 배워봐야겠다라는 마음가짐 정도는 가지고 해야지, 내가 영어를 아예 못하는데 잘 팔고 싶다? 네. 이것도 좀 욕심이 아닌가. 그렇죠. 그래서 영어에 대해서 너무 지레 막 겁먹고 막 하시기보다는, 그리고 영어가 필요하다면 어느 정도는 내가 배우겠다라는 마음가짐 네. 또 가지고 계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 뭐 엄청 막 복잡한 영어 쓰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Hi, how are you doing? 뭐 이게 뭐 제품 나 보내줘 이런 거잖아요. 요새 대표님 그 영어 발음 이런 게 사람들이 되게 재밌어 하시더라고요. 네, Gmail. 그렇고. 이런 질문도 많은데, 초창기 이제 좀 사업 비용이 들어가는 거 아니냐. 왜냐면 이제 스마트스토어는 위탁 판매나 이런 걸 하게 되면 네. 거의 제로의 금액으로 시작은 할 수 있거든요. 네. 왜냐면 상품을 내가 사입해서 판매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상품 올려놓고 이제 고객으로부터 주문이 들어오면 그때 내가 B2B 사이트에다가 뭐 주문을 해서 이제 보내는 식으로 하면은 초기 비용 없이 이제 보통 시작을 많이 하시는데, 네. 이제 아마존 FBA를 하려면 어쨌든 간에 상품을 어느 정도 수량을 거기다 넣어서 시작을 해야 되고, 브랜딩도 하려면 내 상품에 MOQ가 있을 거 아니에요. 최소 생산해야 할 수량도 있을 거고. 네. 그래서 그 최소한 어느 정도는 생각하고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니냐, 금액을. 이런 질문들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진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한 게, 이거는 제품마다 정말 많이 다르겠죠. 네, 제품마다 다르고 그리고 본인 역량에 따라도 다르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아마존 사업을 시작한 게 400만 원 정도를 들고 시작했거든요. 400. 네. 근데 뭐 제 주변에는 뭐 50만 원 들고 시작한 사람들도 있고, 아마존에서 나만의 브랜드를 만들어 가지고 판매할,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사실 말씀드리면 RA라는 방식이 있는데, Retail Arbitrage, 차익 판매를 뭐 한국에 존재하는 브랜드를 아마존에 올려가지고 그걸로 일단 푼돈을 번 다음에 뭐 판매를 하셔도 될 것 같고, 근데 제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사업을 키우는 거잖아요, 우리는. 네네, 그렇죠. 사업을 키우기 위해서는 이제 나만의 브랜드가 필요하고, 아마존에서 서서히 시간이 가면 갈수록 RA 셀러들은 조금 힘들어질 거예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네네. 왜냐면 아마존이 이젠 숨기려고 하지도 않더라고요. 대놓고 이제 우리가 직접 브랜드 오너를 원한다,
판매 대행해주는 사람은 별로 원하지 않는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뭐 기존 상품에 그냥 마진만 붙여서 올려서 파는 이런 식을 아마존도 원치 않고, 네. 그게 민 대표님이 이번 컨텐츠에서 하시려는 방향과 또 맞지 않고, 뭐 말씀하신 것처럼 초기자 비용은 내가 만약에 젓가락 같은 걸로 만약에 판매를 한다 처음부터, 그러면은 그런 거는 이제 처음 제품 단가 낮으니까 네. 초기 비용도 낮을 것이고, 내가 개당 단가가 좀 높은 걸로 시작하면 당연히 네. 사입 비용이 처음부터 많이 잡히겠죠. 그래서 그거는 너무 다르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거는 스마트 스토어에서 뭐 위탁상품 판매할 게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처음부터 사입은 해야 되니까 최소 비용은 어느 정도 들겠죠? 네, 당연히 드는데 이런 식으로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만약에 아마존 없이 물건 브랜드를 만들려면 얼마나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갔겠어요. 네. 광고 비용도 들어가고 이게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그리고 이제 오프라인으로 스토어를 시작하려면 또 뭐 월세 나가고 뭐 나가고 그렇죠. 뭐 나가고 고정 그럴 거 비용이 아니에요. 그죠. 네. 근데 우리는 일단 몇 가지 신경 써야 되고, 아마존한테 주는 돈은 우리가 미리 선납할 필요는 없어요. 매월 나가는 멤버십 4만 원 정도 네. 떼고, 그건 이제 매출이 일어나면 이제 아마존이 거기서 떼가는 거니까. 진짜 아마존 사업은 정말 투자를 비교적으로 좀 덜 하고 시작할 수 있는 사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사업자 계정, 프로페셔널 계정 만들었을 때 한 달에 그 3.9달러인가요? 네네. 네, 그거 39달러? 네, 39달러. 네, 39달러인가요? 그거 이제 떼가는데 그거 왜 얘기 안 했냐? 가입할 때 왜 그거 얘기 안 해줬냐? 뭐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거는 뭐 제가 숨기려고 그런 게 아니고, 인디비주얼 계정, 그냥 개인 계정을 무료로 만들 수도 있고. 네. 근데 우리는 이제 물건을 팔 거니까, 네, 우리가 뭐 중고 제품을 그냥 용돈벌이 할 게 아니고 물건 팔 거니까 당연히 그런 비용은 이제 매달 발생한다. 사람들이 이제 또 인디비주얼 계정이랑 사업 계정의 차이가 뭐냐고 물어볼 것 같아가지고 여기서 간단하게 답변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인디비주얼 계정은 이제 한 달에 판매할 수 있는 제품의 개수가 제한되어 있어요. 네. 그리고 그거에 넘어가면 추가적으로 이제 계속 비용을 판매가 될 때마다 추가적으로 내야 되는 게 있는데, 네. 저는 인디비주얼 계정을 추천하지 않아요. 그리고 인디비주얼 계정을 하면 아마존 대시보드에서 쓰지 못하는 기능들이 너무 많아져요. 네. 관리자 페이지에서. 네네네. 네. 어차피 우리는 판매를 지금 브랜딩을 해서 진출할 건데 네. 개인 계정으로 할 거는 이제 어차피 염두를 안 하고 지금 컨텐츠를 진행하는 거니까, 제가 고의로 숨기는 건 아니고, 네. 네, 그 정도의 프로페셔널 계정, 판매자 계정에 매달 비용이 발생한다. 이게 살짝 미국식 마인드랑 한국식 마인드의 차이점 중 하나인 것 같아요. 미국식 마인드는 엄청 자본주의 마인드여가지고 그렇죠. 네. 당연히 멤버십 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스마트 스토어에 익숙해지신 분들은 네. 이제 뭐 여기서 한국에서는 이제 판매가 되면 거기에 대해서만 수수료가 발생하지, 네. 뭐 입점을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이제 수수료 내는 시스템이 아니다 보니까 네. 아마 그런 점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네.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이고, 그래서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그 프로페셔널 계정에 비용이 있다라는 것도 이제 말씀을 드렸고. 네, 갑자기 가운데 처음 보시는 분이 있어서 좀 당하실 수도 있는데, 첫 번째 질문이 이제 사업자, 네. 세금 이런 문제라 가지고 우리 민 대표님의 빈터리오에서 그런 부분들 담당을 하고 계신 담당자분 모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저 빈토리오의 김기훈 부대표라고 하고요. 좀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네네. 그래서 질문을 제가 일단은 그 아마존에 직접 제가 메일을 써서 물어본 게 있어요. 그래서 네. 유튜브 채널에 제가 이런 컨텐츠를 올렸더니 많은 분들이 사업자 등록할 때 뭐 간이로 해야 되냐 일반으로 해야 되냐, 그리고 네네. 업종이나 좀 뭐 그런 것들을 어떻게 등록을 하고 해야 되냐에 대해서 질문이 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라고 했더니 네. 아마존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아마존 가입 시 국내 사업자 등록 기준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사업자 번호, 등록번호가 있을 경우 등록을 해주시면 글로벌 셀링 수수료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소매업, 통신 판매업, 등록 혹은 부가세 처리 등은 모두 국내 세무 처리하실 때 필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아마존보다는 세무사한테 상담을 받기를 바랍니다. 아마존은 원칙적으로 세금 및 기타 규제에 관하여 가이드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네네. 정작 그렇게 답변 받은 내용이 사실 없어요. 그래서 네. 이거는 아마존한테 오피셜 공식으로 받을 수 있는 답변이 너무 제한적이라서 제가 이렇게 실제로 실무를 하시는 분한테 여쭤볼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네. 제가 이렇게 좀 모셨고요. 그러면은 일단은 첫 번째, 간이가세자도 되냐, 이 질문이 제일 많았어요. 네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우선 이제 아마존 판매하실 때 이제 팩트만 말씀드리면요. 네. 간이 사업자로 하나 일반 사업자로 하나 아마존 판매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가능은 하다. 네, 가능합니다. 단 아시다시피 국내 사업자에게 간이 사업자
혜택을 주는 이유가 이제 영세한 매출을 발생시키는 네. 사업가분들에게 이제 부가세 부담을 주지 않기 그렇죠. 위해서거든요. 네. 그 아마존 판매를 준비하고 계신 우리 셀러분들은 사실상 한국 매출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해외에서. 그래서 모든 해외에서 발생하겠죠. 네. 즉 그 뜻은 부가세 부담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간이 사업자를 하게 되면 부가세 환급을 전혀 못 받습니다. 우리가 수출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네. 수출을 할 경우에는 이제 부가세 환급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네. 간이 사업자를 할 경우에 그 부가세 환급을 못 받는 거죠. 간이 사업자는 이제 부가세를 적게 내고 맞습니다. 대신 환급도 못 받는 네, 구조기 맞습니다. 때문에 일반 과세자는 우리가 국내에서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어떤 거를 우리가 매입한 그 부가세를 환급을 받아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환급을 간이 과세자 못 받으니까 맞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아마존 할 거면은 그래서 일반 과세자로 해야 된다. 맞습니다. 무조건 일반 과세자를 하셔야 되죠. 왜냐하면 일반 전혀 그 매출에 대한 부가세 부담이 없기 때문에 네. 오히려 매입에 대한 부가세 혜택만 책임질 수 있는 거죠. 네네. 실제적으로는 이제 일반으로 해야 된다. 부가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사업자 등록을 할 때 뭐 이미 지금 스마트스토어 하시는 분들은 뭐 도소매업 그다음에 통신판매업으로 이제 이미 등록이 되어 있으시겠지만 네네. 이번 아마존 다마고치 보시면서 처음 이제 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뭘로 등록을 해야 되냐 이런 질문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네. 이 종목과 업종이 좀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많이 네. 헷갈리들 하시는데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업체 같은 경우는 이제 도소매 가장 네. 재난한 도소매 하시면 되고 이제 종목 같은 경우는 네. 좀 아직까지 어떤 물건을 판매하게 될지 정확히 셀러분들이 모르시지 않습니까? 네, 네. 이게 뭐 신발이 될 수도 있고요, 네. 연필 될 수도 분필 될 수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전자상거래라는 가장 광범위한 종목을 선택하시는 게 나중에 굳이 또 사업자를 추가로 올리지 네. 않으셔야 되는 번거로움을 막으실 수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비용 처리를 하고 이럴 때 이 비용이 과연 이 업종과 네, 연관성이 있느냐를 또 판단을 하는데 전혀 다른 업종으로 해놓으면은 우리가 이제 판매를 위한 매입에 들어간 맞습니다.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인정받을 수도 없고 이러니까. 네. 네,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드리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도소매업 그다음에 전자상거래로 하시면 된다라는 맞습니다. 게 지금 실무자분이 하시는 이제 커멘트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아마존에서 공식적으로는 답변을 못 준다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실무자분 모시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럼 빈토리오는 어떻게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빈토리오 같은 경우는 도소매업의 전자상거래예요. 네, 하고 있는 거죠. 네, 네, 맞습니다. 기존에 이렇게 하고 계시니까. 그리고 다른 분들은 어때요? 가르치시는 뭐 분들 얘기 들어보시면.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네. 정말 특수한 케이스가 아닌 이상 네, 네. 네, 그렇게 다 하고 네, 있어요. 다른 분들도 다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우리가 그렇게 해서 뭐 안 될 일은 없는 거겠죠, 네. 사실은. 그리고 아마 세무사 분들께 여쭤봐도 다 100 중에 99는 다 똑같이 조언 주실 겁니다. 가장 광범위하게 적용할 수 있는 네. 업종과 종목을 골라야만 네. 나중에 세법의 문제를 피할 수 있을 뿐더러 이제 업종 추가 안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네. 발생 안 한다. 아, 이거 이렇게 클리어하게 딱 말씀해 주시니까 저희 구독자분도 진짜 시원하게 생각을 하실 것 같고 저도 아마존 처음 하다 보니까 제가 답변 드리기 좀 어렵거든요. 네네. 그래서 바쁘신데 또 지금 업무도 하시다 갑자기 네. 오셨는데 이렇게 우리 부사장님 오셔가지고 답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 아마존 가입에 대한 부분. 예. 네, 그때 이제 어떤 자료들을 준비해라고 막 다 알려주셨고 제가 하는 모습까지 보여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조금 이게 실수가 발생했을 때 이게 거부를 많이 당하나 봐요. 네, 네. 네, 왜 그런 걸까요? 제가 이제 사람들을 가르칠 때 많은 분들이 이제 종종 가입 절차 중간에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몇 명 계시는데 대부분 이거는 문제가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 스캔이 잘못된 거예요. 여권 네, 여권이나 아마존이 요구한 뭐 그런 여러 가지 문서들 서류들, 있잖아요. 문서들. 네, 네. 서류들 뭐 전기세 같은 거 이렇게 보내봐라 뭐 이럴 때도 가끔씩 있고 그걸 이제 잘못 스캔을 하거나 잘못 이제 사진을 찍어서 보내는 건데 이거는 로봇으로 AI로 이렇게 걸러내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스캔이 잘못되어 있으면요 그게 가장 큰 이유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사업자랑 이렇게 아마존에 기재한 그런 정보랑 일치하지 않는다. 예, 정확하게 일치하게 써야 돼요. 다 100%. 그거를 이제 조금이라도 틀리게 하면 아마존이 이거는 로봇으로 AI로 스캔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AI로 스캔해가지고 AI라고 해야 되나 로봇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알고리즘으로 스캔을 해가지고 일치하지 않은 게 조금이라도 있으면 일단 기각시켜요. 그래서 그거는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이렇게 내용 타이핑 하실 때 조심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마존이 요청한 서류 혹은 정보를 아마존이 원하는 방식대로 안 준 거예요. 아마존이 정확하게 물어볼 거예요. 이메일을 받으셨으면 이런 형태의 이걸 보내세요. 뭐 예를 들어 수도세? 네네, 수도세, 세금 낸 전기세, 거 뭐. 예. 그런 것도 이제 잘 네. 스캔하거나 사진으로 이렇게 반사 이런 게 없게 네네. 깔끔하게 이렇게 사진을 찍거나 스캔해서 보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좀 예민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일일이 사람이 보는 것 같지가 않고 네. 그냥 기계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네. 네,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가 국내 마켓은 조금 잘 안 되면 바로 고객센터 전화해가지고 저 네. 누군데 뭐 어떻게 잘 안 됩니다 하면 거기서 상담원이 정말 친절하게 네 이렇게 해서 안 되셨군요 하면서 자 아이디가 어떻게 되세요 이렇게 해서 다 처리를 해주시는데 이제 아마존은 모든 게 다 기계화 자동화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토시 하나 조금만 잘못돼도 이제 기각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어려움을 많이 겪으시는 것 같은데 네. 그리고 저도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월드 펄스 거기 가입해가지고 가상계좌 만들었는데요. 그 양식이 최근에 조금 바뀌었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 새로 받은 뱅크 스테이트먼트를 입력을 했더니 예전 양식하고 이게 좀 안 맞으니까 알고리즘이 그거를 약간 틀렸다고 판단을 해서 한번 그게 반려됐던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것도 다시 어떤 내용을 추가해서 받아가지고 예. 또 냈더니 또 그건 또 다시 통과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너무 다양한 사항이 있을 거기 때문에 모든 사항을 제가 뭐 이렇게 하셔라 저렇게 하셔라 네. 그 대표님이라고 모든 사항을 다 알고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아마존에서 원하는 그 자료들을 좀 꼼꼼하게 잘 체크하셔가지고 보내시는 수밖에 사실 없는 것 같아요. 이게 그 가입이 안 되는 이유의 80%의 경우가 대부분 아까 전에 말씀 그 세 가지 때문에 네.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나머지 20%는 정말 특수한 케이스. 근데 이제 아마존 셀러 서포트한테는 요청을 할 수 있어요. 네네. 이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메일이 답변이 올 거예요. 저 통화는 안 돼도 이메일로 답변은 와서 궁금하신 거 물어볼 수 있습니다. 아마존한테 직접. 네네. 그 다음에는 뭐냐면은 이제 제품 소싱하는 거 네. 이제 질문하신 게 말씀하신 게 한국 셀러들을 원한다 아마존이. 네. 그래서 꼭 제조도 한국에서 해야 되냐. 네. 그리고 중국에서 있는 제품들을 우리가 그냥 떼다가 파는 식은 아마존에서 할 수 없냐. 네, 그런 질문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 브랜드와 이제 제조는 다른 거예요. 네. 아마존은 한국 브랜드들을 원해요. 왜냐면 네. 대부분 한국의 브랜드들이 퀄리티가 좋으니까. 네. 한국에서 제조된 물건을 굳이 원하는 건 아니에요. 딱히. 네. 네, 한국의 브랜드들을 원하는 거예요. 1688이나 뭐 이런 중국 사이트에서 아니면 중국 공장에서 소싱하는 것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 네. 한국에 현존하고 있는 대부분의 브랜드들이 중국에서 어차피 다 제조하니까. 그렇죠. 공장이 다 중국에 있는데 중국에서 제조 안 하면 네, 어디서? 핀토리오도 중국에서 하실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렇죠. 네. 그래도 한 사람들이 인지하는 거는 어쨌든 한국에서 기획이 되고 제작된 브랜드이기 때문에 네. 한국 제품이다라고 인지를 하는 거죠. 네. 한국 셀러들을 믿는 거죠. 네. 한국 회사들을 믿는 거고 아마존이. 그렇다는 얘기는 어쨌든 중국에 있는 걸 그냥 떼다가 그대로 파는 식은 어차피 중국 현지 사람들 더 잘할 거 아니에요. 네. 유리한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똑같이 한국에서 승부하면 당연히 지는 게임이니까. 네. 그래서 브랜딩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시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브랜딩과 이제 제품 차별화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네. 뭐 작은 뭐 재질을 바꿔서 차별화할 수도 있고, 조금 창의력만 좀 쓰시면 충분히 이 제품을 정말 나의 제품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경쟁력 가질 수 있는 거는 우리가 한국 셀러고 한국 브랜드를 할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네. 그 방향으로 나아가자는 네. 말씀인 것 같고 저도 그 생각으로 이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게 된 거고요. 예. 왜냐면 저 중국에서 떼다 파는 건 지금 또 잘 하고 있어요. 저는 스마트 스토어에서 이미 잘 하고 있는 부분이기 네. 때문에 그 윗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참여하시는 분들은 그런 마음가짐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나는 할 줄 모르니까 중국에 있는 거 1688에서 싸게 사서 미국에 비싸게 팔래가 아니라 나만의 한국 사람으로서 한국 브랜드를 한번 이번에 내가 진짜 만들어 보겠다. 네. 쉬운 길은 아니겠죠. 단순한 길은 아니겠죠. 근데 그 정도 각오하시고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도 들고요. 한 가지 말씀만. 네. 사람들은 이제 뭐 정말 좋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완전히 막 신박하게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부담이 아니에요. 많죠. 네. 그게 아니에요. 그게 절대로 아니에요. 기존에 있는 제품보다 조금 더 뭔가 나으면 당연히 사람들은 조금 더 나은 걸 사죠.
그렇겠죠. 네. 네. 그래서 너무 부담 갖고 뭐 새로운 없는 상품 만든다는 게 아니라 있는 거에서 나만의 감수성 또 나만의 그 조금 더 디테일 이런 것도 추구하다 보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저도 발명을 할 자신은 없어요. 네, 저도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이제 네.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우리 브랜드를, 우리 아이디어를 제품에 입혀서 그걸 이제 판매하는 거죠. 뭐 이렇게 말씀드려도 당장 와닿지 않으시겠지만 제가 앞으로 이제 이 네. 프로젝트를 통해서 그런 모습들을 직접 어떻게 해가는지를 보여드릴 거니까 뭐 많은 시행착오가 있겠지만은 네, 그런 모습도 보여드릴 테니까 같이 함께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많이 물어보셨던 게 FBA, 풀필먼트. 네. 그러니까 이게 모르시는 분이 있으니까 좀 간단하게 풀필먼트 뭔지. FBA는 Fulfillment by Amazon의 약자고요. Fulfillment. Fulfillment by Fulfillment Amazon. by 아마존이 이제 네. 물건을 대신 이제 창고에 보관을 하고 주문이 들어오면 아마존이 알아서 아마존의 시스템을 통해서 배송을 하고 다 그런 대신 해주는 거예요. 네. 그거의 대가로 이제 우리는 아마존 물건이 팔릴 때마다 네. 제품 규격이나 무게에 따라서 이제 아마존한테 주는 돈이 있고요. 네. 그리고 15% 아마존 셀링 피가 있어요. 네. 이거는 카테고리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 아마존한테 이제 판매가의 15%를 주고 거기에다가 이제 FBA 비용을 주면 돼요. 거기도 15%에 또 FBA 비용까지 추가되는 거예요? 네. 근데 배송비는 어차피 고객한테 따로 받나요? 판매할 때? 아니요. 왜냐면 아마존 프라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네. 그 배송비를 안 내니까. 그러면 무조건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무료로 보내줘야 돼요? 아마존이 무료로 보내주는 거죠. 우리가 무료로 보내주는 게 아니라. FBA 비용은 네. 아마존이 그 물건을 이제 운송하고 팩앤팩하고 여러 가지 비용이 들어가요. 근데 네. 이제 아마존 창고를 쓰는 비용이라고 네. 생각하시면 돼요. 그 FBA 비용도 들어가고 네, 그다음에 15% 수수료도 들어가는데 네. 그거 다 주고 나면 남는 게 있나? 이거 보시는 분들이 염려하는 거는 그거 다 뜯기고 나면 팔하고 나 남는 게 있을까? 이제 그런 걱정을 하시는 거죠. 가격 구조를 잘 잡아야죠. 그래서 그러니까 마진율이 높지 않으면은 이게 살아남을 수가 없겠는데. 아마존 FBA 비용이 많은 것 같은데 진짜 많은 거 아니에요. 딴 거 계산을 해보면 뭐 직접 이렇게 물건을 이렇게 하고 테이핑 다 하고 박스 처리 다 하고 네. 이런 걸 다 계산해 보면 아마존에서 하는 게 훨씬 나아요. 근데 수수료 같은 거는 건당 붙을 거 아니에요. 판매되는 거에 대해서. 네. 그러면 FBA 비용은 어떻게 정산되는 거예요? FBA 비용은 이제 물건 하나 가져올 때마다 아마존 주문이 들어가잖아요. 네. 그럼 아마존 창고에 그 주문이 가요. 그러면 그 주문을 처리하고 제품을 찾고 이렇게 박스 안에 넣고 이렇게 보내는 비용이에요. 그 건당이겠네요. 그러면 그것도 네네. FBA 비용도 그것도 건당으로. 건당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판매를 하기로 해가지고 제품들을 미국으로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그 최소 뭐 입고 수량이나 이런 게 있나요? 최소 입고 수량은 없습니다. 한 개도 되고 네. 몇 개도 되고. 네. 근데 요즘에 지금 아마존이 코로나 때문에 조금 오박합하나 봐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뭐 몇백 개 이상 못 보내게 하고 있어요. 그래요? 네, 신규 셀러들은. 근데 이거는 곧 있으면 풀릴 거예요. 왜냐면 지금 임시적으로 네. 아마존이 카파가 그런 거니까. 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제 아마존에다 그렇게 몇백 개를 박아놨어요. 네. FBA 창고에다가. 근데 그게 한 달이 가도 1년이 가도 안 팔려가고 계속 짱 박혀 있는 거예요.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질문이 있어요. 걸요. 물건을 짱 박혀 놓으면 언젠가는 팔리더라고요. 그래요? 네. 근데 만약에 안 팔렸을 때 그럼 뭐 리턴을 해야 되네. 돌려받거나 리퀴데이트를 하거나 해야겠죠. 네.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돌려받는 배송비는 제가 부담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다시 가져오면.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런 경우가 흔치는 않다. 올려놓으면 어떻게든 팔리는 거. 저는 그런 케이스는 못 봤는데요. 네네. 왜냐면 질문이 이제 있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냐 만약에 안 팔리면. 제가 인터넷 이커머스 하시는 분들 보면서 진짜 어이없는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네. 제품을 그냥 올려놓고 내가 지으면 사람들이 알아서 올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런 마케팅이 필요 없겠죠. 그렇죠, 그렇죠. 네. 네. 본 적이 없어요. 알겠습니다. 다 팔리더라. 아무리 진짜 제가 이걸 리스트 제품 상세 페이지를 봤는데 이건 진짜 쉣이다 라고 생각한 제품들도 다 팔려요. 알겠습니다. 네. 언젠간 다 팔려요. 네. 그리고 이제 이런 걸 궁금해 하시는 것 같은데 이제 창고료 보관료를 걱정하셔가지고 네. 그런 것 같은데 아마존에 long-term storage fee가 있어요. 이제 장기 보관료가 있는데 그건 이제 입고를 한 지 1년이 넘은 상품들만 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초반부터 제품을 테스팅하려고 물건을 판매 시작을 했는데 네. 초반부터 막 몇만 개 보내건 뭐 그쵸, 보내진 그쵸. 않을 어떻게 거 될지 아니에요. 모르니까. 네. 네. 그래서 뭐 몇백 개 보내고
시험을 해본 다음에 그거에 맞춰서 이렇게 조율을 잘하면 되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최악의 상황만 자꾸 생각 안 하셔도 되고 좀 질문들을 보면은 되게 그 안 좋은 상황을 계속 네. 많이 생각을 하시니까 아무래도 이제 걱정이 되니까. 되시니까. 네. 네. 이 이제 식품 다루시는 분들이 이거 좀 아마 좀 많이 하시려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 이런 거 내용 보면은 저희는 2주 내 식품이라서 유통기한이 직접 쏴야 되는데 미국으로 네. 그게 되면 배송비가 엄청 많이 나올 것 같다. 그 이런 거는 어떻게 해야 되냐? 유통기간이 2주인 제품이면 아마존에서 판매가 불가할 수도 있어요. 네, 아마존은 퀄리티를 우선적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기준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이 질문을 보고 조금 리서치를 해왔습니다. 저는 네. 이제 식품 제품이 아니다 보니까 그렇죠. 네. 저도 아마존에 대해 모든 걸 다 아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네. 근데 리서치를 해봤는데 일단 식품 쪽으로 들어가려면 아마존에 허가가 필요해요. 따로 허가가 있군요, 식품은. 네네. 그 아마존 카테고리들마다 이제 허가를 받아야지 판매가 가능한 카테고리들이 몇 개 있는데 그거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식품 카테고리예요. 식품 카테고리로 바로 들어가는 건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왜냐면 이 허가를 할 때 아마존이 내 셀링 이력을 봐요. 내 셀링 이력을 보고 order defect rate 이제 불량품률이 1% 미만, 그리고 주문 취소율이 2.5% 미만, 그리고 이건 뭐라고 쓴 거지? 네, 근데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제한 조건이 있는데 식품은 바로 판매하기는 힘드실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존에서 판매가 가능한 식품은 뭐 소금, 유통기간이 90일 이상이어야 돼요. 네. 유통기간이 90일 이상이어야 되고 아마존으로 물건을 보내려면 여러 가지 패키징 그 조건들이 있어요. 그걸 다 충족해야 돼요. 어렵다. 네. 네, 식품 파는 거는 말씀만 들어봐도 네. 제약사항이 너무 많고 신규로 들어가서 하기에는 조금 너무 예. 어려운 게 있는 것 같아요. 냉동식품이랑 냉장식품도 안 되고요. 그리고 이제 녹을 수 있는 제품들, 초콜릿 같은 거. 네. 초콜릿 같은 거를 보내려면 10월에서 4월 30일 사이에만 보낼 수 있습니다. 제약이 너무 많은데. 네. 뭐 아쉬운 말씀이지만, 네, 그래서 식품은 조금 진출하기가 쉽진 않다. 한국 셀러들 중 한 명에서 뭐 젤라틴 파우더인가 그런 거 팔아가지고 아마존에서 꽤 괜찮게 매출을 내신 셀러분이 있는 걸로 알고 네. 있긴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네네. 완전히 불가능한 건 아니고 제한 카테고리를 이렇게 일단 아마존한테 요청은 해보세요. 될 수도 있으니까. 네네. 네. 이런 제약이 많다는 거는 먼저 염두해 두셔야 되고 민 대표님도 지금 식품을 하시는 분은 아니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해서 모든 정보를 미리 다 알려드리기는 어렵다. 식품은 까다롭긴 까다로워요. 네. 근데 까다로운 만큼 그만큼 플레이어들이 없으니까 네, 경쟁력이 있을 수도 경쟁력은 있다. 네, 네. 그러겠죠. 그런 거는 이제 본인이 직접 판단하시고, 예. 판단하시고 그 아마존 쪽에다가 지원을 요청하셔서 해결하시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전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민 대표님이 조사해 오신 바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질문이 타국에서 아마존 하는 경우 네. 어떻게 해야 되냐? 한국이 아닌 딴 뭐 호주라든가 유럽에서 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뭐 사업자는 그 나라 걸로 내야 되냐? 아니면 네. 뭐 계좌 같은 것도 그 국가 계좌로 뭐 등록을 해야 되냐? 뭐 이런 거 좀 물어보시더라고요. 만약에 내가 지금 영국에 살고 있다고 쳐요. 그러면 뭐 영국 법인을 차릴 수 있고, 네. 뭐 영국의 은행 계좌를 켜서 이렇게 만들 수 있다. 그럼 그렇게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아마존이 금지한 국가가 아니면 어디서도 할 수 있다. 네, 어디서든 할 수 있죠. 네. 네네. 그래서 뭐 사업자는 자기 국적 사업자를 내야 되나요? 상관없어요. 아 그런 건 네. 전혀 상관없다. 네, 상관없어요. 네네. 빈토리오도 이제 미국 그 자회사가 하나 있어요. 또 네. 그걸로도 만들 수 있는데 저희는 그냥 한국 그걸로 세금 그런 게 네. 쉬우니까. 네. 판매자 계정을 만드는 거는 뭐 어떻게 해도 크게 상관없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네, 물건을 자기가- 판매하는 게 중요한 거죠. 자기가 돈을 그 정산 받고 싶은 계좌도 자기가 원하는 네. 계좌로 하면 되는 거고. 네. 그래서 외국에서 하는 것도 사실 뭐 그런 제한은 없다라는 네. 말씀이시고. 이게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좀 막막하니까 뭐 네. 당연한 얘기처럼 네. 들리는 거지만은 또 막상 이제 하려고 그러면 야 이거 되나? 막 이렇게 좀 고민하셨던 것 같아요. 개인이 제일 편한 식으로 하시면 나중에 뭐 내가 영국에 지금 있는데 1년 뒤에 한국에 올 거야. 그러면 한국 법인으로 차리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죠. 그렇겠네요. 보통 질문이 아마존에 대한 질문이 이 정도로 수렴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좀 아시면 좀 염려도 줄이고 좀 더 자신감 있게 도전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답변 못 드리는 것들은 오늘 답변 못 드린 것들은 제가 앞으로 진짜 이제 미 대표님한테 배워서 제가 실제로 하는 것들을 이제 보여드리면서 또 같이 해결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서 또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실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우리 진짜 다음 스텝 네. 아마존에서 잘 팔릴 수 있는 상품들 찾는 법 예. 그런 것들 소싱은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뭐 여기 질문에서도 있었는데 뭐 브랜딩 상표는 어떻게 뭐 만들고 인쇄하고 이런 것들 뭐 다 질문이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런 네. 것들은 이제 하면서 다 알려주실 거니까요. 또 제가 직접 하는 것도 보여드릴 거니까요. 그렇게 해결해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스마트 스토어 할 때도 그랬지만은 이게 사람이 걱정이 너무 많아. 그래가지고 하기도 전에 벌써 이게 걱정을 다 해결하고 나서 나는 해야겠다 이런 분들이 많은데 기를 모은다 그러죠. 예. 기만 계속 모으는 거야. 내가 완벽하게 타이밍이 됐을 때 네. 시작하겠다. 맞아요. 네, 그런 분들도 저도 많이 봤거든요. 네. 근데 보통 그러면은 누구나 다 그렇지 않을까요? 근데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 제가 봤을 때는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 일단 빨리빨리 이제 시작하면서 부딪혀 나가면서 해결해 나가는 게 아마 발전하는데 더 빠르신 것 같아요. 제가 경험해본 바로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100% 동의합니다. 네. 계속 걱정하다가 정책도 바뀌어가지고 또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네. 지금 당장 먼저 하시는 게 그래서 뭐 무작정 하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저희가 확인해 드릴 수 있는 사항들은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것들은 이렇게 확인을 해 드렸으니까 네네. 본인의 상황에 맞는 특수한 케이스는 또 지원 요청하셔갖고 해결 받으시면서 같이 한번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